다시 돌아온 얼리얼 팁과 요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후처리 재질 마스킹 요령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이전 팁과 요령에서는 사용자 지정 스텐실 버퍼를 살펴보고 각 스텐실 버퍼 아이디에 따라 각기 다른 렌더링 스타일을 적용하여 다양한 객체를 마스킹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깊이와 장면 깊이, 렌더 타겟을 사용하여 객체를 마스킹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처럼 프로젝트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깊이를 검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엔진 렌더링, 후처리로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 깊이 스텐실 패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비디오 카드의 G버퍼와 언리얼의 렌더링 시스템이 장면 렌더의 다양한 측면의 렌더 타겟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렌더 타겟들은 G버퍼로 보내져 최종 렌더를 만들기 위해 결합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기 모드로 이동하면 버퍼 시각화로 내려가서 다양한 렌더 타겟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렌더 타겟을 사용할 것이며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깊이 버퍼입니다. 이제 이것을 켜면 장면에서 모든 것이 검게 보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깊이 버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객체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퍼 시각화로 돌아가서 장면 깊이를 선택하면 전체 장면에 그레이스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객체는 가장 어둡게 렌더링되고 멀리 있는 객체는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마네킹에 적용된 사용자 지정 깊이 버퍼를 사용하여 그를 나머지 장면에서 마스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네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부 정보 패널에서 깊이를 검색합니다. 여기 렌더링 아래에서 사용자 지정 깊이 패스, 렌더링 옵션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버퍼 시각화로 돌아가서 사용자 지정 깊이를 선택하면 나머지 장면이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캐릭터는 사용자 지정 깊이 버퍼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약간 회색 톤으로 렌더링 됩니다. 이제 조명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후처리 재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처리 볼륨을 선택한 다음 후처리 재질로 이동하기 위해 재질을 검색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후처리 재질은 화면 공간이라고 부르는 전체 화면에 적용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이러한 재질은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을 추가하려면 여기 재질 배열에서 요소,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요소가 생기고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자산 참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질을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재질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재를 ppm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커스텀, 깊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도메인을 표면에서 후처리로 변경하여 후처리 볼륨에서 이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재에서 다양한 렌더 타겟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3개의 렌더 타겟이 필요하며 이는 3개의 씬 텍스처 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씬 텍스처가 얼리얼에서 다양한 렌더 타겟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은 원시 후처리 입력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패널에서 후처리 입력 0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후처리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뷰포트의 렌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2번 복사하여 붙여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스텀 깊이와 씬 깊이, 렌더 타겟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씬 깊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씬 깊이는 맨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스텀 깊이가 필요합니다. 이는 후처리 입력 바로 위,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깊이가 맨 위에 오도록 재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색상 값도 필요합니다. 색상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마스킹할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그 색상으로 렌더링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벡터 3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본 색상을 흰색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마스킹을 위해 선형 보관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선형 보관을 만들기 위해 L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씬의 전체 색상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형 보관의 A 부분에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색상을 B 입력에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스텀 깊이와 씬 깊이를 마스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커스텀 깊이에서 씬 깊이를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스텀 깊이의 색상에서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씬 깊이의 색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빼기의 두 번째 입력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파 마스크를 위해 값이 1과 0 사이의 적절한 범위로 클램핑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선형 보관의 알파 채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보관을 결과 노드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float3와 float4를 혼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RGB 알파와 R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여기서 몇 가지 마스크를 추가할 것입니다. 후처리의 색상 출력에서 마스크를 검색하여 빨강, 초록, 파랑 채널만 지정하고 이를 A 입력에 연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클램프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끌어와서 마스크를 검색합니다. 이 경우에는 빨간 채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파 채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색상을 매개 변수로 변환하고 이를 마스크된 색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소재를 오른쪽 클릭하여 소재 인스턴스로 변환하면 됩니다. 이를 ppme underscore custom 깊이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를 후처리 소재 배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스킹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씬이 흰색으로 마스킹된 반면 캐릭터는 완전히 렌더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매트릭스 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인스턴스를 열면 마스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캐릭터가 약간의 떨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이 떨림 효과는 시간적 안티-엘리어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소재 설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커스텀 깊이 소재를 불러와야 합니다. 결과 노드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후처리 롤아웃을 찾으면 블렌더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블렌더블 또는 후처리 소재는 톤 매핑 후에 렌더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톤 매핑 이전으로 변경하면 이제 지터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빨간색으로 마스킹되고 나머지 씬이 완전히 렌더링 되도록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재로 돌아가서 단순히 반전 노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빼기 연산 후에 그것을 끌어와서 1빼기를 검색할 것입니다. 1-를 사용하면 마스크에서 검정색과 흰색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램프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제 캐릭터가 빨간색으로 완전히 마스킹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장면은 전체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이것이 캐릭터를 마스킹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양한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를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색상을 더 반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가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맥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스킹을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깊이와 씬 깊이 버퍼를 사용한 마스킹을 다뤘습니다. 그럼 다음 얼리얼 팁과 트릭에서 뵙겠습니다.